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오픈AI의 강화 미세 조정, 그러니까 RFT, Reinforcement Fine Tuning에 대한 문서들입니다. 이게 AI 모델이 특정 작업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데요. 특히 목표가 좀 명확하고 결과도 확실히 검증 가능할 때, 그럴 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왜 중요한지 한번 파헤쳐 보죠. 네, 맞습니다. RFT는 뭐랄까, AI의 일반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비유하자면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키우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임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시사항을 실제 작동하는 코드로 바꾸거나 아니면 복잡한 문서에서 딱 필요한 정보만 뽑아내거나 좀 까다로운 규칙을 적용하는 것 같은 그런 임무요. 아, 특정 분야의 전문 기술이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범용적인 능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이 AI를 실제 업무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결정 같은 거요. 그럴 땐 그냥 그럴듯한데 하는 답변보다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결과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RFT가 아주 강력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죠. 아, 신뢰도 확실히 중요하겠네요. 자료 보니까 RFT가 특히 잘 쓰이는 분야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지시사항을 실행 가능한 코드로 변환하는 거요. 그 반도체 회사 칩스텍 사례가 있었죠? 네, 맞아요. 칩스텍. 거기서는 그 복잡한 검중 IP 연결 작업이 있거든요. 이걸 RFT로 훈련시켰더니 5월 미니 같은 모델 성능이 한 12%포인트, 그러니까 12%포인트 정도 향상됐다고 해요. 12%퍼요? 그게 반도체 설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좀 감이 안 오는데. 이게 수치만 보면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반도체 검증은 정말 중요하고 시간도 많이 들거든요. 수백 개 신호 중에서 필요한 걸 정확하게 연결해야 하는데 이 정확도가 12%포인트 올라간다는 건 개발 시간도 줄이고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 위험도 확 줄여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런눕사도 스트라이프 API 쓰는 거 이걸 RNFT로 훈련해서 비슷한 효과를 봤다고 하고요. 와, 코드 생산뿐만 아니라 그 비정형 텍스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글에서 정보를 뽑아서 구조화하는 작업, 여기에도 RNFT가 쓰인다고요? 앰비언스 헬스케어 사례가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그 환자 기록에서 엄청 복잡하고 많은 ICD-10 의료 코드를 자동으로 찾아붙이는 작업인데요. 이게 질병 분류 코드거든요. 근데 RNFT를 적용하고 나니까 모델 정확도가 놀랍게도 숙련된 의료 전문가 기준선보다 12%포인트나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네, 진짜요? 전문가보다요? 와,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의료 분야에서는 오류 줄이는 효과가 엄청나겠네요. 맞습니다. 의료 문서 작업의 정확성을 높이고 뭐 규정 준수 같은 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죠. 아, 그리고 법률 AI 회사 허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어요. 법률 문서에서 관련된 증거를 정확히 찾아내는 능력 있잖아요. 이걸 F1 점수로 재는데 RNFT로 무려 20%나 올렸다고 합니다. F1 점수요? 네, F1 점수는 관련 없는 걸 빼고 관련된 걸 빠짐없이 찾아내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법률 분야에서는 특히 중요하거든요. 분석 솔루션 회사 어코던스. 여기는 RTFT 써서 세금 시나리오 분석 정확도를 기존 모델보다 거의 40%나 개선했다고요. 네, 거의 40%죠. 대단하죠. 그 외에도 세이프티킷이라는 곳은 복잡한 컨텐츠 관리 정책 적용하는 정확도를 높였고요. 톰슨 로이터스 역시 법률 문서 검토나 요약 같은 여러 작업에서 RTFT 효과를 확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목표가 명확하고 그 결과를 잴 수 있는 확실한 기준만 있다면 RTFT는 AI 모델을 그 작업의 달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한 결과들인데. 그럼 이런 결과를 얻으려면 그냥 RTFT 기술만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게 있을까요? 아, 물론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예.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작업 정의의 명확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이 아예 풀 수 없는 문제는 안 되고 그래도 가끔은 성공할 수 있는 수준의 작업이어야 하고요. 또 정답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게 정답 맞다 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뭐 운으로 맞히는 건 안 되게 설계를 잘해야겠죠? 네. 그리고 둘째는 평가 기준, 즉 그레이더가 견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과 실패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뭐랄까 점수를 좀 세밀하게 주는 거죠. 100점 만점에 70점,
85점 이런 식으로요. 그래야 모델이 이렇게 하니까 점수가 오르는구나 하면서 배울 수 있거든요. 이걸 스무스 스코어라고 하더라고요. 아, 스무트 스코어요? 점진적인 점수?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모델이 꼼수 쓰는 걸 막아야 해요. 실제로는 잘 못하면서 점수만 높이는 방법. 이걸 보상 해킹이라고 부르던데 이걸 못하게 막아야 하고요. 데이터 편향성도 당연히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LLM 자체를 평가자로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고요. 보상 해킹이라니. 재밌는 표현이네요.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품질이랑 균형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물론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훈련 데이터에 오류는 없는지,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모델이 답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봐야 해요. 보통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양이 좀 적더라도 오류 없고 잘 정리된 고품질 데이터가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네, 오늘 RMFT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봤네요. 정리해보면 RFT는 명확한 목표랑 평가 기준이 있을 때 AI 모델을 특정 작업의 진짜 전문가로 만드는 아주 강력한 튜닝 방법이군요. 코드 생성부터 정보 추출, 복잡한 규칙 적용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AI를 어떤 특정 목적에 맞게 더 정교하게 쓰고 싶으시다면 RMFT는 분명히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기술이에요. 다만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현재 모델 성능을 평가, 그러니까 이외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모델이 이미 거의 완벽하거나 반대로 너무 못해서 점수 얻기조차 힘들다면 RMFT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시작점 평가가 중요하겠네요.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앞으로 AI는 점점 더 넓은 범위를 다루는 범용 모델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RFT처럼 특정 작업에 아주 고도로 최적화된 전문가 모델 쪽으로 더 발전하게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